대법원 2020년 12월 10일 선고 2015도 19296 판결 사건명 대통령 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공용 전자기록 등 손상 판시사항 1. 공문서, 전자공문서 포함,는 결제권자가 서명 등의 방법으로 결제함으로써 성립하는지 여부 적극 및 여기서 결제의 의미와 결제권자의 결제가 있었는지 판단하는 기준 판결요지 1. 구 전자정부법 2010년 2월 4일 법률 제10012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17조 제1항은 전자공문서는 당의 문서에 대한 결제, 국회 규칙, 대법원 규칙, 헌법재판소 규칙,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규칙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자적인 수단에 의한 결제를 말한다. 가 있음으로써 성립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다. 구 사무관리 규정 2008년 9월 2일 대통령령 제209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사무관리 규정이라 한다. 제6조의 3 제4항은 문서관리 카드는 당의 문서관리 카드에 대한 결제권자의 전자문자 서명 및 처리 일자의 표시에 의한 결제가 있음으로써 공문서로 성립한다. 라고 제8조 제1항은 공문서는 당의 문서에 대한 서명, 전자문자 서명, 전자이미지 서명 및 행정전자 서명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에 의한 결제가 있음으로써 성립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구 사무관리 규정이 전부 개정된 이후 그 명칭이 변경된 현행 행정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 제6조 제1항은 공문서는 결제권자가 해당 문서에 서명의 방식으로 결제함으로써 성립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다. 위 규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공문서, 전자공문서 포함,는 결제권자가 서명 등의 방법으로 결제함으로써 성립된다. 여기서 결제란 문서의 내용을 승인하여 문서로서 성립시킨다는 의사를 서명 등을 통해 외부에 표시하는 행위이다. 결제권자의 결제가 있었는지 여부는 결제권자가 서명을 하였는지 뿐만 아니라 문서에 대한 결제권자의 지시사항, 결제의 대상이 된 문서의 종류와 특성, 관련 법령의 규정 및 업무 절차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판시사항 2. 구 대통령 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상 대통령 기록물은 대통령 기록물 생산기관이 생산한 것이어야 하는지 여부 적극 및 대통령 기록물이 공문서, 전자공문서 포함의 성격을 띠는 경우에는 결제권자의 결제가 이루어짐으로써 공문서로 성립된 이후에 비로소 대통령 기록물로도 생산되었다고 보아야 하는지 여부 적극 판결요지 2. 구 대통령 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2007년 4월 27일 법률 제8395호로 제정된 것 이하 구 대통령 기록물법이라 한다. 제2조 제1호는 대통령 기록물에 관하여 대통령의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대통령 등의 기관이 생산, 접수하여 보유하고 있는 기록물이라고 정의하고 있다. 이와 같이 구 대통령 기록물법상 대통령 기록물은 대통령 기록물 생산기관이 생산한 것이어야 하는데 해당 대통령 기록물이 공문서, 전자공문서 포함의 성격을 띠는 경우에는 결제권자의 결제가 이루어짐으로써 공문서로 성립된 이후에 비로소 대통령 기록물로도 생산되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판시사항 3. 구 대통령 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에서 규정한 대통령 기록물의 보유가 사실상의 보유를 의미하는지 여부 적극 및 등록이나 이관에 이르지 않았더라도 마찬가지인지 여부 적극 판결요지 3. 구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2011년 12월 21일 대통령령 제2338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0조 제1항 본문은 공공기관이 기록물을 생산 또는 접수한 때에는 그 기관의 전자기록 생산 시스템으로 생산
또는 접수 등록번호를 부여하고 이를 그 기록물에 표기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9. 사무관리 규정 2008년 9월 2일 대통령령 제209825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4조는 공문서는 생산한 즉시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0조의 규정에 의하여 기록물 등록대장에 등록하고 생산 등록번호를 부여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여 공문서를 포함한 기록물의 생산 이후에 이루어지는 절차로서 등록을 구별하여 규정하고 있다. 나아가 9. 대통령 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2007년 4월 27일 법률 제8395호로 제정된 것 이하 9. 대통령 기록물법이라 한다. 은 대통령 기록물에 대한 체계적 보존 관리를 통해 이를 공개하도록 하여 국정 운영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높이는 것을 목적으로 제정된 점. 위 법률이 규정한 이관 절차는 국정 운영의 연속성을 유지하기 위해 대통령의 재직기간 중에 생산된 기록물을 임기 종료 전까지 국가기록원 산하 대통령 기록관에 이관하기 위한 것인 점. 그런데 대통령 기록물 생산기관이 생산한 기록물이 등록이나 이관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대통령 기록물이 아니라고 보는 것은 법률의 규정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 해석인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9. 대통령 기록물법 제2조가 규정한 보유란 사실상의 보유를 의미하는 것으로 봄이 타당하고 등록이나 이관에 이르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달리 볼 수 없다. 판시사항 4. 공용전자기록 등 손상죄에서 말하는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서류, 기타 전자기록에 공문서로서의 효력이 생기기 이전의 서류, 정식의 접수 및 결제 절차를 거치지 않은 문서, 결제 상신 과정에서 반려된 문서 등이 포함되는지 여부, 적극, 및 미완성의 문서라도 본 죄가 성립하는지 여부, 적극. 판결 요지 4. 형법 제141조 제1항은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서류, 기타 물건 또는 전자기록 등 특수 매체 기록을 손상 또는 은닉하거나 기타 방법으로 그 효용을 해한 자를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서류, 기타 전자기록에는 공문서로서의 효력이 생기기 이전의 서류라거나 정식의 접수 및 결제 절차를 거치지 않은 문서, 결제 상신 과정에서 반려된 문서 등을 포함하는 것으로 미완성의 문서라고 하더라도 본죄의 성립에는 영향이 없다. 대법원 2020년 12월 10일 선고 2019도 17879 판결 사건명 위계 공무 집행 방해 직권남용 권리 행사 방해 허위 공문서 작성 허위 작성 공문서 행사 판시사항 지방자치단체장이 승진 후보자 명부 방식에 의한 5급 공무원 승진 임용 절차에서 미리 승진 후보자 명부상 후보자들 중에서 승진 대상자를 실질적으로 결정한 다음 그 내용을 인사위원회 간사, 서기 등을 통해 인사위원회 위원들에게 승진 대상자 추천이라는 명목으로 제시하여 인사위원회로 하여금 자신이 특정한 후보자들을 승진 대상자로 의결하도록 유도하는 행위가 직권남용 권리 행사 방해죄의 구성 요건인 직권의 남용 및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 소극. 판결 요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승진 후보자 명부 방식에 의한 5급 공무원 승진 임용 절차에서 인사위원회의 사전심의, 의결 결과를 참고하여 승진 후보자 명부상 후보자들에 대하여 승진 임용 여부를 심사하고서 최종적으로 승진 대상자를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미리 승진 후보자 명부상 후보자들 중에서 승진 대상자를 실질적으로 결정한 다음 그 내용을 인사위원회 간사, 서기 등을 통해 인사위원회 위원들에게 승진 대상자 추천이라는 명목으로 제시하여 인사위원회로 하여금 자신이 특정한 후보자들을 승진 대상자로 의결하도록 유도하는 행위는 인사위원회 사전심의 제도의 취지에 부합하지 않다는 점에서 바람직하지 않다고 볼 수 있지만
그것만으로는 직권남용 권리 행사 방해죄의 구성 요건인 직권의 남용 및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경우로 볼 수 없다. 대법원 2020년 12월 10일 선고 2020도 2623 판결 사건명 공직선거법 위반 판시사항 1.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법정에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소환에 응하지 아니하는 경우 또는 증인 소환장이 송달되지 아니한 경우 법원이 증인의 법적 출석을 강제할 수 있는 조치 내용. 이는 특정 범죄 신고자 등 보호법이 직접 적용되거나 준용되는 사건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인지 여부. 적극. 판결 요지 1. 모든 국민은 법정에 출석하여 증언할 의무를 부담한다. 법원은 소환장을 송달받은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한 경우에 당해 불출석으로 인한 소송 비용을 증인이 부담하도록 명하고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으며 형사소송법 제151조 제1항 전문 정당한 사유 없이 소환에 응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구인할 수 있다. 형사소송법 제152조 또한 법원은 증인 소환장이 송달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공무소 등에 대한 조회의 방법으로 직권 또는 검사, 피고인, 변호인의 신청에 따라 소재 탐지를 할 수도 있다. 형사소송법 제272조 제1항 참조 이는 특정 범죄 신고자 등 보호법이 직접 적용되거나 준용되는 사건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이다. 판시사항 2. 형사소송법이 증인의 법정 출석을 강제할 수 있는 권한을 법원에 부여한 취지. 다른 증거나 증인의 진술에 비추어 굳이 추가 증거 조사를 할 필요가 없다는 등 특별한 사정이 없고 소재 탐지나 구인장 발부가 불가능한 것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불출석한 핵심 증인에 대하여 소재 탐지나 구인장 발부 없이 증인 채택 결정을 취소하는 법원의 조치가 위법한지 여부. 적극. 판결 요지 2. 형사소송법이 증인의 법정 출석을 강제할 수 있는 권한을 법원에 부여한 취지는 다른 증거나 증인의 진술에 비추어 굳이 추가 증인 신문을 할 필요가 없다는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건의 실체를 규명하는 데 가장 직접적이고 핵심적인 증인으로 하여금 공개된 법정에 출석하여 선서 후 증언하도록 하고 법원은 출석한 증인의 진술을 토대로 형성된 유죄, 무죄의 심증에 따라 사건의 실체를 규명하도록 하기 위함이다. 따라서 다른 증거나 증인의 진술에 비추어 굳이 추가 증거 조사를 할 필요가 없다는 등 특별한 사정이 없고 소재 탐지나 구인장 발부가 불가능한 것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불출석한 핵심 증인에 대하여 소재 탐지나 구인장 발부 없이 증인 채택 결정을 취소하는 것은 법원의 재량을 벗어나는 것으로서 위법하다. 대법원 2020년 12월 10일 선고 2020도 6425 판결 사건명 저작권법 위반 판시사항 1995년 12월 6일 법률 제5015호로 개정된 저작권법 부칙 제4조 제3항의 규정 취지 및 위 규정에서 허용하는 회복 저작물을 원 저작물로 하는 2차적 저작물 이용 행위의 범위. 판결 요지 1995년 12월 6일 법률 제5015호로 개정된 저작권법 이하 1995년 개정 저작권법이라 한다. 은 국제적인 기준에 따라 외국인의 저작권을 소급적으로 보호하면서 부칙 제4조를 통하여 위 법 시행 전에 적법한 이용 행위로 제작된 복제물이나 2차적 저작물 등을 법 시행 이후에도 일정 기간 이용할 수 있게 함으로써 1995년 개정 저작권법으로 소급적으로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게 된 외국인의 저작물 이하 회복 저작물이라 한다. 을 1995년 개정 저작권법 시행 전에
적법하게 이용하여 온 자의 신뢰를 보호하는 한편 그동안 들인 노력과 비용을 회수할 수 있는 기회도 부여하였다. 특히 2차적 저작물의 작성자는 단순한 복제와 달리 상당한 투자를 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부칙 제4조 제3항을 통해 회복 저작물의 2차적 저작물 작성자의 이용 행위를 기간에 제한 없이 허용하면서 저작권의 배타적 허락권의 성격을 보상 청구권으로 완화함으로써 회복 저작물의 원 저작자와 2차적 저작물 작성자 사이의 이해관계를 합리적으로 조정하고자 하였다. 1995년 개정저작권법 부칙 제4조 제3항은 회복 저작물을 원 저작물로 하는 2차적 저작물로서 1995년 1월 1일 전에 작성된 것을 계속 이용하는 행위에 대한 규정으로 새로운 저작물을 창작하는 것을 허용하는 규정으로 보기 어렵고 위 부칙 제4조 제3항이 허용하는 2차적 저작물의 이용 행위를 지나치게 넓게 인정하게 되면 회복 저작물의 저작자 보호가 형해화되거나 회복 저작물 저작자의 2차적 저작물 작성권을 침해할 수 있다. 따라서 회복 저작물을 원 저작물로 하는 2차적 저작물과 이를 이용한 저작물이 실질적으로 유사하더라도 위 2차적 저작물을 수정 변경하면서 부과한 새로운 창작성이 양적, 질적으로 상당하여 사회 통념상 새로운 저작물로 볼 정도에 이르렀다면 위 부칙 제4조 제3항이 규정하는 2차적 저작물의 이용 행위에는 포함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한다. 대법원 2020년 12월 10일 선고 2020도 11471 판결 사건명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명예훼손 판시사항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2항 명예훼손죄의 구성 요건 중 비방할 목적이 있는지와 피고인이 드러낸 사실이 거짓인지가 별개의 구성 요건인지 여부, 적극 및 드러낸 사실이 거짓인 경우 비방할 목적이 당연히 인정되는지 여부, 소극 위 규정에서 정한 모든 구성 요건에 대한 증명 책임의 소재, 검사 사람을 비방할 목적의 의미와 판단 기준 및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과의 관계 드러낸 사실이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인지 판단하는 기준 판결 요지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2항은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라고 정하고 있다. 이 규정에 따른 범죄가 성립하려면 피고인이 공공연하게 드러낸 사실이 거짓이고 그 사실이 거짓임을 인식하여야 할 뿐만 아니라 사람을 비방할 목적이 있어야 한다. 비방할 목적이 있는지 여부는 피고인이 드러낸 사실이 거짓인지 여부와 별개의 구성 요건으로서 드러낸 사실이 거짓이라고 해서 비방할 목적이 당연히 인정되는 것은 아니다. 그리고 이 규정에서 정한 모든 구성 요건에 대한 증명 책임은 검사에게 있다. 사람을 비방할 목적이란 가해의 의사와 목적을 필요로 하는 것으로서 사람을 비방할 목적이 있는지는 드러낸 사실의 내용과 성질, 사실의 공표가 이루어진 상대방의 범위, 표현의 방법 등 표현 자체에 관한 여러 사정을 감안함과 동시에 그 표현으로 훼손되는 명예의 침해 정도 등을 비교, 형량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비방할 목적은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과는 행위자의 주관적 의도라는 방향에서 상반되므로 드러낸 사실이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인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비방할 목적은 부정된다. 여기에서 드러낸 사실이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인 경우란 드러낸 사실이 객관적으로 볼 때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으로서 행위자도 주관적으로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그 사실을 드러낸 것이어야 한다. 그 사실이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인지는 명예훼손의 피해자가 공무원 등 공인인지 아니면
사인에 불과한지, 그 표현이 객관적으로 공공성, 사회성을 갖춘 공적 관심 사안에 관한 것으로 사회의 여론 형성이나 공개 토론에 기여하는 것인지, 아니면 순수한 사적인 영역에 속하는 것인지, 피해자가 명예훼손적 표현의 위험을 자초한 것인지 여부, 그리고 표현으로 훼손되는 명예의 성격과 침해의 정도, 표현의 방법과 동기 등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행위자의 주요한 동기와 목적이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라면 부수적으로 다른 사익적 목적이나 동기가 포함되어 있더라도 비방할 목적이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